방금 소개받은 김정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숭실대 문화치유 전공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한 학기 마치고 2학기째 하고 있고요. 고대에서 예술융합 교육 그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진 교수님하고 인연이 된 거는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사랑책 모델학교랑 인큐레이터 모임에 같이 조인이 되면서 정말 눈팅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뭐 유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아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일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냥 제가 애들 레슨하고 또 예술융합 교육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열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같이 배우고 같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같이 나눠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 좋은 마음들을 나는 선한 영향력을 좀 이렇게 키워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례 발표를 하라고 그러셔서 감을 못 잡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가 사랑책 모델 학교로 발표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을 주제로 골랐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을 보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예술융합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떤 건지, 예술융합 활동을 하면 어떤 게 좋을 건지 잠깐만 살펴보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유아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영화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여러 가지 선택하실 텐데, 예술융합 활동이라는 건 사실 예술을 매개로 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이런 사랑책 모델학교라는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체화하는 과정을 겪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유연해지고 그리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제가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저렇게 생각할 수 없었는데 얘네는 어떻게 저런 관점으로 볼까? 어떻게 저런 논리를 생각해낼까?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목으로, 그러니까 학문의 경계가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가끔은 근본 없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주제를 뻗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이 없다는 말은 틀린 것 같고, 근본이 없다기보다는 근본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사임당이라는 주제를 시작했지만 신사임당을 하고 있었던 초충도라든지 그 사람이 그 초충도를 그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또 닦았던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신사임당을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사임당은 이렇게 그렸지만 서양에 있는 화가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또 신사임당 그때 이런 음악이랑 연결할 수 여기서 이 음악에서 새소리가 나는데 서양에서 또 새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호기심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제일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해볼까? 저렇게 접근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자기가 그걸로 아주 창의적인 산출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술융합 활동의 매력이고요. 그것과 사랑책 모델학교가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풍부한 그런 내용의 수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진행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신사임당의 훌륭한 점은 일단 교수님께서 이혜경 선생님이랑 원희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온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태도, 통찰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독립적인 태도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들을 가지고 예술융합 활동을 만들어서 왔어요. 처음에 온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는 초충도를 살펴보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어떤 그림을 보고
저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색깔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굉장히 자기가 감각을 다 세워서 모든 것을 느끼면서 살펴봐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사고 습관에서 관찰하기와 묘사하기가 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뭔가를 묘사하고 설명하려면 관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을 하는 동안 이 아이의 감각은 다 깨어서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미심의 꽃그림,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그 사람의 꽃그림하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도 예술적 사고습관에서 비교하기와 연관짓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해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또 종류를 나눠보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사고력이 확장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그 음악을 제가 좀 찾았는데요. 뭐 제가 작곡가를 나온 것도 아니라서 작곡을 해줄 수는 없고 이생강의 대금산주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생강의 그 대금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빨대를 이용해서 펜플루처럼 소리를 너네가 탐색할 수 있는 그래서 청각이라든지 음악적인 민감성이라든지 표현력들을 한번 세워보는 향상시켜보는 그런 활동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색깔 카드랑 곤충 카드 그리고 저기 의성어가 나오는 그런 의성어 카드를 뽑아서 아이들이 신체로 막 표현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무슨 곤충을 표현한 건지 맞추고 색깔 카드를 뽑아서 그리고 그 소리 나는 그 의성어 카드를 뽑아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언어적인 수업으로 연결을 시켜봤어요. 자, 일단은 이게 초충도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저희 라운드 테이블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어떤 곤충들이 보이시나요? 나비. 나비밖에 안 보이시나요? 눈이 안 좋으신가요? 개구리, 메뚜기. 역시 좀 모험이 오셔야 되나요? 이렇게 멀리 보셔야 되는데, 네, 뭐 방앗개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비, 나방, 방앗개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나와요. 생쥐도 있어요, 여기. 쥐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여기 초충도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았었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아이들이 해준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말한 거를 따로따로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냥 막 얘기해서 그냥 제가 처음에는 막 여러 번 썼더니 저한테 선생님 꽃은 이쪽에 써주세요. 선생님 열매는 이쪽에 써주세요. 저희가 말한다고 아무데나 그냥 막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그래 곤충들은 이쪽에 쓸게. 그래 여기 꽃은 이쪽에 쓸게. 막 이러면서 분류를 하면서 썼어요. 제가 2학년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2학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심의 꽃그림과 그 초충도를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다른가요?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위심의 꽃이 훨씬 화려한 색깔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다를까요? 명암도 있어요. 초충도에는 명암이 없죠. 하위심의 꽃은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다를까요? 생동감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생동감이 있으신가요? 하위심이 더 생동감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이런 게 바로 예술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에 꼬리를 이어나가는 거. 그럼 애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재미있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대금에 맞춰서 즉흥춤을 춘 거거든요. 이따가 동영상을 라운드 테이블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이들이 즉석에서 막 꽃을 만들어서 꽃을 피우는 것까지 해주고 정말 이렇게 한쪽에 스카프를 메고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표현할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대금 연주 들으면서 스카프를 뭘 표현해?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애들은 오히려 훨씬 자유롭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여기 새소리가 들리는데요. 꾀꼬리 같아요. 이거는 새가 되게 큰가 봐요. 이건 새가 쬐끔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빨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보면서 펜플룻이라는 건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데 빨대를 자르더니 소리를 막 내보고 이렇게도 내보고 뽀뽀 내보기도 하고 긴 거랑 짧은 거랑 빨대 소리가 달라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걸 합주도 이렇게 자기가 작곡을 했다면서 막 불기도 하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찾았다고 짜내면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카드를 그 색깔 카드, 곤충 카드 이런 것들을 뽑아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표현한 그런 말들 그리고 동작들 이런 것들은 제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미끼 상품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해보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태도로 가면 초충도 만들어보기랑 나라면 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들을 수업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3주 동안 수업을 했는데 2주 동안은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했고 마지막 1시간은 1시간 한 1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이 추충도 만들어보기랑 나라면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라면을 먼저 했어요. 근데 나라면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얼룩종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작품을 잘 만들어주고 거기에 제목까지 붙여줬어요. 희망의 나라로.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초충도를 만들 때는 제가 일부러 저는 미술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기 패키지를 준다던가 예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골판지, 나무젓가락, 빨대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재활용품 이런 거. 다 주고 맘대로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모루를 하나 줬는데 그걸 동글동글하게 말더니 빨대를 딱 잘라서 붙이고 벌 모양을 다 만들어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뭔가 지정을 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사고 확장 활동인데요. 여기서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지만 저는 저걸 선택했어요. 기후변화와 곤충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봤어요. 꿀벌 동영상을 보고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꿀벌과 우리가 다 같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거 2명의 아이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정말 영역으로 확장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내적 성찰을 하면서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린이로 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니까 예술융합이 멋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운드 테이블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